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황유성 전 방첩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황 전 사령관은 최상병 사건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과 전방위 통화를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특검팀은 직무 특성상 황 전 사령관이 수사 외압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수사에 처음 불려나온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좀 어떤 지시 받으셨습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선상 제외 지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사령관이 수사 외압 의혹 국면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급과 전방위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최상병 순직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는데 바로 다음 날 황 전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2시간쯤 뒤엔 이 전 장관의 보좌관과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최상병 순직 이후 임종득, 임기훈 등 안보실 고위급과 10번도 넘게 통화해놓고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했는데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 직후 황 전 사령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연속으로 통화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이렇게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한 것을 근거로 방첩사가 당시 수사 외압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장관 또는 보좌관과 10번도 넘게 통화한 사실도 확인해 별도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 뒤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은 이제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김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윤석열과 공모하여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명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보는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적시했지만 이번에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 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재판 기일과 병합 여부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면 두 사람이 서로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일체의 공판 절차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김건희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놓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주도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와의 1대1 회담이 있어야만 여야 지도부 회동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 대해 물밑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만남이란 조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 1대1 영수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연계돼서 현재 의제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자 의제를 정한 1대1 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동에선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만 부각되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대1 회담이 성사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회담,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국정의 그 난폭한 진행이 3대 특검을 동원한 야당 말살 기도를 중단하는 이런 정도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다만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여야정이 만나는 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의제와 형식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무효라고 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할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에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겨냥해 시행한 펜타닐 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That he can do whatever he wants, whenever he wants, and have said, no, the Constitution imposes limits. And one really important limit, Mr. President, is you're not allowed to tariff on your own.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결정이 유지된다면 미국이 파괴될 것이라며 상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한 합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관세가 전면 취소되면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너지고 이미 받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